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이제 규제 자체를 지금 완화하는 측면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는 지금 이제 규제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뭐 규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입주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오늘 제목처럼 정부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지 정말 이제 이런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의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시장 방향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 안에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발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산동 지역은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비 사업에 있어 규제에 이제 벗어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업무 지구의 중심지 바로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을 이제 주목을 하셔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강남의 입지는 변하지가 않죠. 역삼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울시는 규제의 방향을 이제 보이고 있고 정부는 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2021년도까지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자체는 이제 완강하게 이제 규제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는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반대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투기 방지 대책 내용 이제 뭐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죠.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이런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되면서 같이 나온 게 바로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권리 산정일, 토지 거래 허가 아니면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요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 바로 이제 102곳이죠. 102곳이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갔고 여기에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까지 이번에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간 102곳이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제 22년도 1월 28일, 요번 달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싹 다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서울 25구 자치구 안에서도 많은 이제 동들이 있죠. 이 동 안에서도 이런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후에 공모가 어디가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지역이 준비를 해서 이 공모 접수를 넣을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에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08년도 이제 한 10몇 년 전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지분 쪼개기가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축을 해야지 이런 지분 쪼개기를 뭐 나쁘게 말하면 지분 쪼개기인데 이걸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이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3년 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까지 이런 계획들이 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서울시 규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럼 반대로 정부의 입장은 뭐냐? 바로 정부 도심 복합 사업 현금 청산 완화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사 공급 대책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 이제 복합 사업이죠. 이런 현금 청산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3080 플러스죠. 이사 대책 2월 4일 날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2월 4일 이후로 등기를 치면은 싹 다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말을 바꿨죠. 언제로? 바로 6월 28일로 말을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계속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면서 요번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바로 현금 청산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래서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금 나중에 들어가는 지역들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했는데 이런 정부 자체에서는 안 되겠다. 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완화를 해야 되겠다. 6월 28일 이후로 싹 다 이제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닌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정부 추진 사업 3080 플러스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상반기 안으로 이런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신속통합 똑같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제 1월 28일로 싹 다 정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투자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겁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신속통합기획 완화 방안 추후에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도 이제 처음에는 규제 자체를 완전히 이제 강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 강하게 발표를 했느냐? 바로 이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마찬가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완화하는 측면으로 포지션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완화 방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불안한 분들의 경우는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의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규제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느냐? 바로 가자 역세권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제 용적률 자체를 500%까지 받아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져서 좋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좋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500m까지 개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 자체도 폭넓게 이런 지역 면에서도 폭넓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지역, 성산동 지역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받고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2,500세대로 대단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세대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었고 35층 그다음에 지하로 봤을 때는 지하 4층에서 5층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구역 지정 자체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선점해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좌 역세권의 경우는 정말 이제 7, 8년 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도 아니었고 이런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고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봤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해서 소액으로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지 큰 수익,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지역, 어떤 지역이냐? 업무지구의 중심지, 바로 역삼동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는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한번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역삼동 지역 바로 강남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역 옆에 성능역 옆에 역삼동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 이제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강남역까지는 이제 개통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2년 후에는 바로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7호선, 9호선, 2호선, 3호선 다 이용이 가능하고 이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된다면은 이 주변 일대 집값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개발지구가 바로 옆쪽에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랜드마크급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강남의 입지, 강남은 불패다라는 말 정말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랜드마크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교통의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는 없죠. 하락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입지는 가격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락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이제 정말 빠르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죠. 강남. 바로 강남 대부분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역삼동 지역의 경우는 미지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역삼동 주변 뭐 다양하게 개발 호재도 있고 뭐 입지 가치도 굉장히 좋은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투자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갭 투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하셔야 되겠죠.
이 강남의 입지 바로 가까운 직장, 직주 근접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군 좋고 지하철 여러 가지 지하철 호선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죠.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정말 이제 운때 맞으면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완화 방안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 내용은 단기 투자 억제 수단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투자 억제 수단으로 조금 요번에 강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완화 방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대로 포지션 잡아서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 민간 재개발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요번 이제 그 신속통합 이런 투기 방지 대책 내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재개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의 경우는 23년도까지 2년 후까지 이런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적용이 되고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 후에 재개발 공모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는 중장기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볼게요. 미래 가치 높은 유망 투자 지역 어떤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과 역삼동 지역을 주목을 하셔서 정말 일반 민간 재개발로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제 성산동 지역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 높은 시세 차익과 정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역삼동 지역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